교과서 128페이지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미분의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네요. 먼저 방정식의 활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떤 식은 0 이렇게 표현된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요것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y는 어떤 x에 관한 식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방정식과 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쉬운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죠.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함수랑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y라고 붙이면 요런 함수와 요런 함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그릴 수 있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y는 0 그릴 수 있어요? x축이에요? 네. 자, 여기 만나는 점의 x좌표 구해볼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얘랑 연립하는 겁니다. 만나는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 y랑 같다는 얘기는 얘랑 같다는 얘기죠?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 방정식의 근은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예제에서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과 y는 0, x축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가 얘만 그릴 수 있으면 이 녀석만 그릴 수 있으면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f'(x) 구한 다음에 얘가 0 되는 값 x 찾은 다음에 증간표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3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방정식의 활용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29페이지에 있는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자, 방정식 이 녀석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 앞에 있는 식을 쌤이 또 익숙한 식으로 바꿔서 똑같은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 문제를 조금 약간 바꿔보도록 하죠. 이 녀석은 0의 근이 3개여야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근이 3개여야 돼? 쌤이 A만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얘는 A가 되게 하는 근. 그치? 똑같아요. 얘랑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우리 요 위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죠? 대로라면 여기다 y 붙인 거랑 여기에 y 붙인 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이 녀석의 근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근이 몇 개? 3개라 그래. 3개여야 된다 그랬어. 얘가 3개여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3개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점의 x좌표가 3개라는 뜻은 결국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 3개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먼저 요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 왜 A를 여기다가 따로 띄워놨어요? A를 여기다 붙인 녀석을 그리면 되잖아요. A 값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만 오른쪽으로 넘겨놓고 왼쪽에 아는 것들 다 해놓고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y는 a라고 하는 녀석은 a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리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 그려볼게요. 네. 자, 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생략할게요. 자, 증간표를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자, 여기 0,1이고요. 여기는 2,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y는 a를 그려야 되는데 이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만약에 요렇게 그려진다고 해봐요. 좀 너무 두껍죠? 요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요 곡선과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점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됩니다. 자, 어때야 돼요?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y는 a가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y 값이 a라는 값이 요 y 값 1보단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정답은 a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이번 1학기 2차 지필평가의 미분에서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활용이네요. 네. 자, 이제 3번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걸 보이면 되는데 사실은 얘랑 이 녀석들을 몰아서 만들어낸 요 부등식이랑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될 건 이 범위에서 얘인 걸 보이면 되는 거죠. 얘인 걸 보이는 건 아까 우리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y 붙이고 여기다 y 붙여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풀이를 보시면 이걸 넘긴 거를 fx라고 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렸더니 증간표 이용해서 그렸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우리 x 이렇게 그렸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이잖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필요하다고. 오른쪽에만 있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제일 최소값이 0이더라.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고 있네. 그래서 밝힌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자, 발전 문제 4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k의 값의 범위를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식 우리가 친근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항상 k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은 얘는 y라고 놓고 얘는 y라고 놔서 두 함수를 그렸을 때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걸 그릴 수 있죠? 다 알고 있는 수들이니까요.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렸어. 자, 너무 많이 그려서 이제 외울 것 같아요. 2, 마이너스 3. 자, 발전 문제 4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익숙한 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0보다 큰 x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자, 이 문제도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식에다 y는 붙이고 오른쪽에 있는 k에다 y는 붙이고 이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y는 k 상수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0보다 큰 범위에서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어요. 우리 그릴 줄 알죠? 자, 근데 특히 0보다 큰 범위에서만이니까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싹 다 지워주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우리가 필요로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있고요. 우리 y는 k는 아직 안 그렸죠? 이 y는 k보다 이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y는 k가 요렇게 그려지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k라는 녀석이 요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3보다 어떠면 돼요? 작으면 아래쪽에 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잠깐 같은 건 괜찮으니까 마이너스 3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함수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방정식의 활용이든 부등식의 활용이든 모두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증간표 몇 개 그려보셔야 된다고요? 50개요. 증간표 50개면 그래프 50개 당연히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증간표를 막 건너뛰고 이러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답을 빨리 찾는 거는 시험 때 중요한 거고 공부할 때는 꼭 증간표를 그리셔서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미분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